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민입니다. 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거의 최종본이 나왔어요. 이게 페이스리프트라고? 이 정도면 사실상 거의 풀체인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렇게 나오면 기아 소렌토의 아성을 다시 한번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닌가? 너무 서둘렀나? 그래서 오늘은 내년에 나오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 그리고 새로운 파워트레인의 등장과 가격, 옵션 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디자인은 이렇게 된다고 해요. 이거는 신내림급으로 적중률이 높은 가차님이 작업하신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앞모습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걸 보면은 우리가 봤던 그 산타페가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아니,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 지금 현행 산타페랑 나란히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게 같은 차라고는 도통 생각이 안 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크게 좀 짚어보자면, 일단 DRL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 옛날 H자 한손 마크가 사라졌죠. 그리고 신형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봤을 때는 H자가 맞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H자로 보이는 느낌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아사모사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리스 호라이즌의 이 패밀리 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운데 DRL을 하나 남겨놨죠. 그리고 원래는 헤드램프가 위쪽에 있었는데 헤드램프가 살짝 하단부로 내려왔어요. 이게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헤드램프의 위치가 위에 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리까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사각이 조금 더 넓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야간의 시야를 밝히는데 좀 이점이 있어요. 근데 헤드램프를 아래쪽으로 위치를 하게 되면 헤드램프의 조사각이 위쪽 방향으로 조금 더 올라와야 위쪽에 헤드램프를 달아놓은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헤드램프 조사 방향을 위쪽으로 올리면 올릴수록 앞차의 백미러나 사이드미러에 눈뽕이 되지 않게끔 조절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된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릴의 형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뚫려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그 주변을 블랙 하이글로시로 덮어놨죠. 이게 정말 앞부분을 보면 싹 다 뜯어 고쳤어요.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싹 다 뜯어 고친 걸 이걸 페이스리프트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요.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기존 현행 산타페보다 신형 산타페가 좀 더 낫다는 생각이에요. 전에는 약간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디자인은 아닌 것 같다. 실제로 주변 분들에게 이 디자인에 대해서 좀 물어보니까 페이스리프트 된 산타페가 훨씬 괜찮고 호불호가 좀 덜하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를 보면요, 와, 이거 뒤에도 정말 싹 다 바뀌었네. 일단 이 DRL 램프는 이거 바꾸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원래는 페이스리프트로 디자인을 변경할 때 철판까지는 잘 안 건드립니다. 이 철판을 새롭게 만들려면 그 프레스 가공 단계의 변화를 줘야 돼요. 범퍼 같은 플라스틱 부분을 바꾸는 것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램프가 있는 곳, 요 아래쪽에 하단부에 약간 아령같이 생긴 뭐 개뼈다귀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요 램프 부분을 싹 다 없애고 이쪽 램프를 위쪽으로 일렬로 세로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기존 디자인에서 실패를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바뀐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로형 디자인이 상당히 괜찮다고 느껴요. 이 뒷면 DRL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H자이긴 하지만 그건 자세히 봐야 그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무난하게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확실히 호불호가 좀 덜하다는 생각이 딱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원래 산타페를 보면 방향지 시등이 범퍼 부분에 들어가서 이게 아래쪽에 깔려가지고 딱 깜빡깜빡 들어오는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윗부분으로 올라왔습니다. 실제로도 스파이샷을 보면 아래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 요거는 초음파 센서고, 요 위쪽에 방향지 시등이 들어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이, 진작에 이렇게 썼어야지. 세로형으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여기에 방향지 시등이 같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 산타페 디자인 기존보다는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보고 있다 보니까 꽤 마음에 드는데요? 일단 외관은 이렇게 봤고요. 실내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가 된 건 아닌데 기존과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하면 플레오스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겠죠. 가운데에 15인치대 정도 되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의 대시보드 디자인이랑 계기판 디자인은 꽤나 많이 바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사실 차체 정도만 똑같은 거지 그 외에 외관이나 실내 이런 것들은 정말 싹 다 바꾼 거의 풀 체인지급에 다다른 그런 차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파워트레인이죠. 원래 글로벌로 봤을 때 자동차 브랜드가 풀체인지도 아니고 페이스리프트인데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작업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대는 아니죠. 현대는 예전에도 그랜저에 들어갔던 파워트레인을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2.4 자연흡기 엔진을 2.5 자연흡기 엔진으로 바꾼 전력이 있어요. 근데 이번 산타페도 파워트레인의 변경이 좀 생긴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추가겠죠. 일단 원래 가지고 있었던 파워트레인인 가솔린 2.5 터보 모델, 1.6 하이브리드 모델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1.6 하이브리드는 조금 변경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산타페를 가지고 가솔린으로도 서울 부산 왕복을 했었고 하이브리드로도 서울 부산 왕복을 했었어요.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 기준으로 봤을 때 풀투풀 실련비가 12.9km/L가 나왔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사륜구동 모델이었을 때 14.3km/L가 나왔습니다.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이것보다 조금 더 잘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심지어 요 다음에 나왔던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세대 변화가 일어나면서 성능이 훨씬 좋아졌어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도 저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뛰면서 실련비를 체크했었는데 전륜구동의 18인치 휠이기는 했지만 실련비가 무려 17.59km/L가 나왔거든요. 팰리세이드는 산타페보다 무게도 무겁고 준대형 사이즈의 SUV인데 신형 하이브리드 시스템 달아서 연비가 17.59, 심지어 출력도 좋아. 2.5L 터보 엔진 달고 하이브리드 모터 추가하니까 출력이 300마력이 넘잖아요. 물론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장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1.6L 엔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동차세가 29만원으로 저렴한 편이죠. 2.5 엔진을 달고 있는 팰리세이드는 연간 65만원 정도니까 절반 이하 수준이에요. 그리고 1.6L의 엔진이 대부분의 현대차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수리나 뭐 이런 것들에서도 이점이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 235마력이라는 출력이 조금만 속도를 내려고 해도 높게 치솟아 올라가는 그 RPM, 그와 동시에 들리는 이 날카로운 엔진음, 이런 것들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 1.6L 하이브리드는 그대로 사용될 거고 아마 풀 체인지가 된다고 하면 그때쯤에는 2.5 하이브리드도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롭게 편성되는 파워트레인은 도대체 뭐냐? 바로 EREV입니다. 이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 눌러서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엔진을 발전기처럼 사용하는 전기차다. 엔진은 단순히 모터를 충전하기 위한 부품 정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진, 모터, 배터리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고요. 지금 현대차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배터리랑 주유를 가득 채웠을 때 최대 1000km를 가도록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EREV가 과도기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 보니까 제조사마다 가지고 있는 EREV의 개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EREV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여기에다가 변속기를 넣냐 넣지 않느냐 요게 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현대차는 아마 변속기를 넣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 변속기를 넣냐 라고 얘기를 좀 해보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브리드용 변속기다 하면 6단 자동 변속기를 생각하실 거예요. 현대에 있는 이 대부분의 하이브리드가 6단을 사용하고 있죠. 이걸 그대로 EREV에 가져다가 쓰게 되면 무게도 무겁고 부피도 크니까 변속기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 부피를 줄이고 무게를 가볍게 해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EREV 자동차는 들어갈 게 너무 많습니다. 엔진, 모터, 배터리, 연료통,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에 전기를 모터로 보내야 하는 장치, 이런 들어갈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라도 조금 더 덜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근데 EREV는 당장 국내용으로 출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EREV라는 파워트레인 자체가 땅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그다지 이점을 볼 수 있는 파워트레인이 아니어서, 그래서 현대에서도 제네시스 GV70 EREV를 한국이 아닌 북미에서 먼저 출시하는 걸로 개발하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PHEV 차량이 안 나오는데 해외에서는 이 현대나 기아에서도 PHEV 차량들을 판매하는 걸 보면 지금 당장 개발되고 있는 산타페 EREV는 내수용은 아닌 것 같고 북미 버전을 위한 차량 개발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에서 예전에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EREV는 국내에 출시되는 시점이 2027년이다 라고 얘기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당장에 추가될 파워트레인은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가격, 이게 정말 예민한 부분인데 지금 현행 산타페의 가격이 3,662만 원입니다.
비싸다고 하면 비쌀 수 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엄청 비싸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나왔던 산타페랑 한번 비교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런 옵션이 들어가지 않았던 2019년식 산타페 TM 페이스리프트 탐켄치라고 부르던 그 차량의 가장 낮은 트림이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산타페의 가장 낮은 트림은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요 두 가지 트림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2019년 당시에 나왔던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트림의 가솔린이 2,695만 원이기는 했지만 지금보다 파워트레인은 한 단계 낮은 2.0 터보 가솔린에 에어백도 적게 들어가고 운전자 보조 기술도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정도만 들어가 있는 수준인데 지금 현행 산타페 보면 2.5 터보 가솔린 들어가고 가장 기본 트림이라고 하더라도 HDA1 들어가고 차로 유지 보조 2 들어가고 안전 하차 보조 등 정말 안전과 관련된 옵션들이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실내에서도 2019년식 산타페는 디스플레이가 아예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12.3인치 계기판, 센터 디스플레이 이 두 가지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다가 시트 열선 통풍, 전동 시트, 전동 트렁크 이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옵션들이 가장 하위급 트림에 추가 옵션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들어가요. 예전으로 따지면 거의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사이 요 정도에 해당되는 옵션이 다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물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자동차 가격이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이번에는 좀 굵직한 업그레이드인 플레오스가 아마 기본 탑재로 들어간다는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가격에서 최소한 200만 원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신형 산타페의 가격은 2.5 가솔린 기준으로 대략 한 3,900만 원에 시작할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한 4,300에서 4,400만 원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EREV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하이브리드보다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최소 5천만 원 정도에서 스타트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EREV가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세제 혜택하고 보조금 정책을 유지했었고 요 다음 격인 PHEV도 한 5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줬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행에서 보면은 하이브리드도 보조금 폐지됐고 PHEV도 판매량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이 폐지됐어요. 근데 EREV가 갑자기 나오면 얘가 전기차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과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만약에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5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굉장히 비싼 차량에 속하게 될 거고 만약에 보조금을 200만 원이나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하이브리드보다 한 2, 300만 원 정도 비싼 한 4,700에서 4,800 요 정도의 가격대로 측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이렇게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어떻게 디자인돼서 나오는지 그리고 신규 파워트레인과 가격까지 한번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